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시도하려고 궁리를 많이 하죠. 또 누구는 땅 모양을 좋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메마른 농지를 어떻게 하면 좀 비옥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모양을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좀 개선의 여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이 쓰레기장을 밭으로 만들었다라는 뿌듯함을 좀 넘어서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밭에 무엇을 심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쓰레기장이었을 때는 워낙 많은 종류의 쓰레기가 묻혀 있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조금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땅이 상당히 거름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밭에 단호박을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호박의 특성상 촘촘하게 심으면 서로 엉키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문드문 심었는데, 호박을 심은 데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어요. 호박은 덩굴 식물이라 웬만큼 풀이 나도 그 풀을 타고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만 풀을 조금 매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풀은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를 몰고 가서 풀을 맸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풀 자라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풀 매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몇 번 건너뛰다 보니까요, 정말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밭인지 아니면 풀을 누가 뿌려놓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래도 호박은 꿋꿋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런 풀밭 속에서도 정말 잘 자라주어서요, 5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정말 많은 단호박을 수확은 했어요. 제가 크다 작다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수확은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 단호박을 많이 땄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농작물은 많이 수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에 대한 생각은 조금 치웠죠. 그냥 밭을 만들어 놓고 놀리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계산하시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이라도 풀을 매려고 하면 어김없이 돈을 주는 일꾼을 써야만 했고요. 어찌됐건 동네 할머니들을 일꾼으로 쓰려고 하면 한 명당 그때 돈으로 65,000원씩 최소 2명을 써야 돼요. 또 제가 직접 새참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5,000원 정도는 점심값으로 혹은 새참값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으로 남의 손을 빌리다 보면 종국에는 풀을 매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것이 솔직한 말로 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동네 할머니 일꾼들은 어디서 찾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동네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농자재 판매상에게 나 어디 밭 좀 매야 되는데 일꾼 좀 찾아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일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풀 속에 쌓인 호박의 수확량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때 제 기억으로 1톤 트럭으로 한 3차 정도는 수확을 했는데, 그해 단호박 가격이 거의 똥값이어서 나중에는 그냥이라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농작물 수확에 대한 수익의 현실이에요. 수확한 단호박을 밭 한쪽에 모아두었는데
처음에 조금 가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누가 훔쳐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는 지인까지 다 동원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내가 차비까지 준다라고 꼬드겨서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요상한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농사가 잘 안 돼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가격이 좀 좋은 것이고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밭을 갈아엎는 그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그게 절대적으로 말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농사에 목을 매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닌 이상 수확량과 가격에 연연하면 그 결과에 그냥 힘만 빠져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도는 적당히가 필요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 여기에 적당한 수확량,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자신감, 풀을 매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적당히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농사 경력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요. 할 수 없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농지를 묵히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농지를 구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히면 세금 혜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모두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속이 편해요. 저는 그것을 또 적극 추천하고요. 첫 해 단호박을 심고 다른 땅에는 들깨와 참깨를 심었는데 이걸 수확량이라고 해봐야 되나? 아무튼 수확량이라고 해봤자 그냥 사먹는 것만 또 못할 정도로 나왔지만 그래도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 경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그냥 만족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놈의 풀, 이 풀과의 전장은 끝이 없어요. 특히 밭은 아무리 작아도 사람의 손이 아직은 많이 필요해요. 기계화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철저한 계획 속에 넣어야 농사가 좀 만만해져요. 그냥 단순히 전원 생활이 좋아서 뭐라도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아서 이런 유토피아적인 환상은 일찌감치 꾹꾹 접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어느 정도 컨텐츠가 차 있기 때문에 알람 신청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